안녕하세요. 제가 지난 강의에서 가상화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번 시간에는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히라고 말씀드렸어도 엄청나게 깊이 들어가진 않을 거고요. 왜냐면은 사실 가상화에 대해서는 제가 몇 시간짜리 강의를 찍을 수 있을 만큼 엄청나게 방대한 토픽이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께서 클라우드 환경을 이해하시기에 충분할 정도로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상화는 굉장히 중요한데 AWS를 포함한 클라우드 환경 자체가 가상화 기반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가상화가 무엇이냐? 가상화는 단일 컴퓨터의 하드웨어 요소를 일반적으로 가상머신이라고 하는 다수의 가상 컴퓨터로 분할할 수 있도록 해주는 기술이고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께 서버 관리자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렇게 빌드 서버와 웹 서버, 메일 서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시다시피 각각의 서버를 충분하게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있진 않아요. 조금씩 낭비가 되고 있는데 이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각각이 서버 단위로 묶여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비용성은 감소할 수밖에 없는데 이것을 예를 들어서 가상화 환경, 즉 하나의 서버 안에서 다수의 가상 컴퓨터로 분할시켜 가지고 사용을 한다면은 이렇게 통합 서버, 즉 통합 서버 안에 빌드도 하고 웹도 넣고 그 다음에 메일도 넣고 이런 식으로 좀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게 바로 가상화 기술이에요. 그래서 이 가상화를 이해하기 위해서 몇 가지 배경 지식을 알려드리면, 첫 번째, 운영체제란 개념이 있는데 이 운영체제는 영어로 OS, 많이들 들어보셨죠? 이 OS는 시스템 하드웨어 자원과 소프트웨어 자원을 운영하는 관리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프로그램은 프로그램인데 특별한 프로그램으로 시스템 하드웨어 자원을 관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대표적으로 뭐 윈도우스라든지 리눅스라든지 맥OS라든지 안드로이드라든지 여러분께서 대부분 들어보셨을 법한 유명한 OS들이 있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이건 프로그램은 프로그램인데 좀 특별한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어떤 관점에서 특별하냐? 이 OS들은 특권 명령이란 걸 쓸 수가 있어요. 이 특권 명령은 시스템 요소들, 예를 들어서 메모리라든지 CPU라든지 하드디스크들과 소통할 수 있는 명령이에요. 그래서 이 특권 명령을 수행할 수 있는 OS들만 직접적으로 하드웨어 같은 다양한 시스템 요소들과 소통할 수가 있습니다. 몇몇 OS들은 이걸 사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여러분께서 들어보신 대부분의 OS들은 이 특권 명령을 사용하게 되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특권 명령은 OS, 정확히는 커널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다른 어플리케이션은 이 특권 명령이 없기 때문에 시스템 요소들과 소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플리케이션의 구조를 표현할 때 이런 식의 다이어그램을 쓰는데, 여기 밑에 하드웨어가 있습니다. 이 하드웨어는 CPU라든지 하드디스크라든지 메모리 등을 의미하고 그 위에 하나의 OS가 올라가 있고 그 OS 위에 다양한 어플리케이션들이 올라가 있습니다.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OS만 특권 명령을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의 장치 위에는 하나의 OS가 올라가 있는 것이 보통이고 그 위에 여러 가지 앱들이 올라가 있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이 앱들은 직접 하드웨어와 소통할 수 없기 때문에 OS한테 요청을 해야 돼요. 이렇게 시스템 콜을 해서 내가 하드디스크 혹은 CPU 혹은 메모리를 사용하겠다, 이런 식으로 간접적으로 요청해야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하나의 하드웨어를 컨트롤하는 OS는 일반적으로 하드웨어당 하나만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위에 어플리케이션 여러 개 올라갈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뭐 웹브라우저를 보면서 유튜브 음악을 들으면서 뭐 카카오톡 PC 버전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많은 어플리케이션이 한꺼번에 올라갈 수 있겠지만 이 OS는 하나의 하드웨어 위에는 하나만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컴퓨터도 일반적으로 여러분의 하드웨어 위에 OS가 하나 깔려 있을 것이고 그 위에서 여러분께서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OS는 특권 명령 때문에 하나의 하드웨어 시스템당 하나밖에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단 일반 프로그램은 특권 명령이 필요 없기 때문에 많은 프로그램들을 동시에 수행 가능한 거예요. 여기까지가 이제 배경 지식이고, 그래서 가상화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하나의 하드웨어 시스템은 하나의 OS만 실행이 가능했습니다. 즉 일반적인 컴퓨터처럼 직접 OS가 하드웨어에 설치된 상태, 요거를 베어메탈이라고 하는데 요 베어메탈로만 운영이 가능했었어요. 근데 이제 가상화가 등장하면서 이게 바뀌게 됩니다. 첫 번째 1세대 가상화는 완전 가상화, fully emulated라고 하는데 요거는 모든 시스템 요소가 에뮬레이터 안에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께서 아시겠지만 에뮬레이터는 뭔가를 진짜인 것처럼 만들어주는 프로그램이 바로 에뮬레이터죠. 그래서 CPU라든지 하드디스크라든지 마더보드 등 모든 요소를 에뮬레이터로 구성을 해서 게스트 OS, 이 가상 환경의 OS와 연동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그림인데요. 요렇게 하드웨어랑 OS가 있는 건 똑같은데 프로그램으로 실제로 CPU랑 하드디스크가 여러 개인 것처럼 환경을 구성하고 그 안에다가 OS를 설치한 다음에 애플리케이션을 올리는 구조예요. 그래서 비유로 하면은 일종의 매트릭스 같은 거예요. 여러분 매트릭스 영화를 보면은 모든 세계가 가상화죠. 그래서 자동차도 프로그램이고 구름도 프로그램이고 바람도 프로그램이고 심지어 먹는 것도 다 프로그램이죠. 그래서 이 가상화된 환경 안에 있는 OS 입장에서는 매트릭스 안에 살고 있는 것과 똑같아요.
얘가 소통하고 있는 CPU라든지 뭐 메모리, 하드디스크 이런 것들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고 어플리케이션이 만들어낸, 실제하러 존재하진 않지만 프로그램적으로 만들어낸 환경 안에서 이 OS가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요거는 엄청나게 느려요. 왜냐면은 이 모든 환경들을 소프트웨어적으로 구현하다 보니 하드웨어 도움을 전혀 받을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엄청나게 느렸습니다. 그 다음에 나온 게 바로 파라 버추얼리제이션, 즉 게스트 OS는 하이퍼바이저란 개념과 통신하게 되는데, 이 하이퍼바이저는 OS와 하드웨어 사이에 존재하는 일종의 가상화 매니저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것보다 하드웨어의 도움을 받는 게 월등하게 빠른데, 이전 상태에서는 우리가 하드웨어의 도움을 전혀 받을 수가 없고 모든 게 다 소프트웨어적으로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었죠. 근데 이번에는 이렇게 모든 것들을 프로그램적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은 하이퍼바이저라는 존재의 도움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하이퍼바이저는 이 OS 대신에 직접 하드웨어와 소통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하드웨어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몇몇 요소들은 여기서 직접 소프트웨어적으로 구현하는 것이 아니라 하이퍼바이저한테 요청을 해서 직접 하드웨어 자원을 가지고 수행을 할 수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속도가 굉장히 향상이 됐습니다. 하지만 몇몇 요소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에뮬레이터가 필요했기 때문에 여전히 좀 많이 느렸어요. 근데 이제 3세대에 들어서면서 많은 것들이 바뀌게 되는데 바로 하드웨어 버추얼 머신입니다. 이건 뭐냐면은 하드웨어에서 직접 가상화를 지원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뭔가 레이어가 있어서 그 레이어로 소통하면서 이렇게 가상화된 환경들이 구현을 했다면은, 이번에는 직접 이렇게 가상화된 환경들이 직접 하드웨어와 소통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즉 하드웨어 레벨에서 이렇게 가상화를 지원하게 된 겁니다. 이 경우에는 직접 게스트 OS가 하드웨어 통신하기 때문에 굉장히 빨라요. 그래서 니어 베어 메탈, 즉 베어 메탈과 거의 가까운 속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3세대의 가상화를 하드웨어 버추얼 머신, 줄여서 HVM이라고 하는데, 이 HVM이라는 요소는 여러분께서 AWS 사용하실 때 자주 보게 될 거예요. 대표적으로 여러분께서 AMI, 즉 우리가 나중에 배우게 될 EC2라든지 이런 서비스에서 사용할 OS를 선택할 때 이렇게 HVM이라는 용어가 자주 등장하게 됩니다. 이 용어가 어디서 등장한 것이냐, 바로 이 가상화 방법 중에 하나인 HVM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간략하게 가상화가 무엇인지, 가상화의 역사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이 가상화가 왜 중요하냐? AWS는 클라우드 환경에서 리소스를 작은 단위로 빠르게 구성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가상화를 활용합니다. 그래서 저는 AWS 임대하비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렇게 단위 하나하나당 요만큼의 컴퓨팅 자원을 임대해주고 요만큼의 컴퓨팅 자원을 임대해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께서 호텔을 생각해보면 알다시피 누군가 빌릴 때 호텔 전체를 빌려주지 않죠? 호텔의 작은 방을 하나씩 빌려주는 게 일반적이죠. 마찬가지로 AWS에서도 이렇게 엄청나게 큰 기계 전체를 빌려주는 게 아니라 요 기계 안에 가상화된 환경을 구축해 놓고 요거를 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AWS 서버를 하나 빌려달라고 요청하면은 AWS 직원이 직접 서버를 올려가지고 그 서버에 접속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가상화된 환경에서 구현된 하나의 독립된 공간을 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AWS에서 사용자마다 컴퓨터를 할당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축된 가상화 가능한 서버의 한 부분을 할당해서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이해하고 계시면은 우리가 AWS의 다양한 서비스들을 공부할 때 조금 더 이해를 쉽게 할 수 있어요. 아, 가상화된 환경이기 때문에 그렇구나 라는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 우리가 가상화에 대해서 매우 간략하게 살펴봤고, 이 정도 지식이면 AWS를 이해하시기에 충분합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